지금 현재 제 계좌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제가 어제 백신 2차를 맞아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오늘 영상은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고 영상 중후반부에 제 계좌 현황에 대해 공개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고용지표 개선 그리고 바이든의 물류 대란 완화를 위한 적극 대응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경제 둔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줄어들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1.5% 상승, 나스닥은 1.7% 상승, S&P 500도 1.7% 상승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지난 3월 5일 이후 7개월여 만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5월 20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각각 최대폭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1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반대로 나스닥은 오르고 있죠. 화면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다가 상승해주는 정말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47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공포 상태에서 벗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32였는데 오늘 엄청난 상승을 해주면서 공포지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최근 본 맵 중 가장 초록초록한 모습인데요. 빅테크와 반도체가 유독 큰 상승을 해줬네요. 빅테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온 듯 합니다. 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해야 합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종목들 중 주요 종목들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월가 은행들은 일제히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50% 안팎 급증했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다른 기업들의 실적 또한 기대하게끔 했습니다. S&P 500 기업 중 이날 실적을 내놓은 8개 기업이 모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순이익은 예상치를 평균 11%가량 상회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상승 이유를 좀 정리해보면, 먼저 방금 언급드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발표할 기업들의 실적에도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던 악재, 바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바이든은 이를 해소하고자 물류 대란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을 시작했죠. 대형 유통, 수송 업체들 24시간 운영을 지시했고 그 불안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또한 생각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감소시켰습니다. 제가 5일 전 올린 영상에서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주는 저와 같은 주린이 분들이 아닌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에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수분들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확신도 없고 제가 안 물릴 거란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빅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생각은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시장은 실적 성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장기투자 현재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저는 61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비중은 이미 분할 매수 완료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21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에서 어제까지 정해진 비중 분할 매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약 10거래일 동안 3차 매수 타이밍 비중을 분할 매수 계획을 가지고 매수했습니다. 전 어제 매수를 마지막으로 3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상승을 기다리면서 다시 3차 매수 타이밍까지 내려오는지를 체크하면서 관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장에서의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 검정 박스권에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으로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5일 동안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대략 77달러쯤이었겠네요. 그리고 빨간 박스권에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으로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10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73달러쯤일 듯 합니다.
그러면 예상 평단가는 대략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번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제 상승으로 거의 계좌가 양전이 되었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저는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12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3차 매수 타이밍으로 다시 진입할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내려와서 3차 매수 타이밍이 오면 QLD에 투자하려고 하는 현금이 1000만원이 있다면 500만원으로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입니다. QLD와 마찬가지로 SSO 역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는 모두 끝났고요. 그리고 현재 SSO 3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관망의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만약 오르다가 다시 12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전 다시 SSO에 투자할 남은 연금의 50%를 5일 동안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SSO에 투자할 현금이 500만원 남아있다면 250만원으로 5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3차 매수 타이밍이 다시 온다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SSO 역시 이번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검정 박스권에서 저는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으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대략 127달러쯤인 듯 합니다. 그리고 빨간 박스권에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비중을 분할 매수했습니다. 대략 123달러쯤이겠네요. 그러면 대략 예상 평단가가 이 정도겠죠? 만약 2차 매수 타이밍까지만 조정받고 올라갔다면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했던 거고 3차까지 지금처럼 내려왔다면 2차와 3차 그 중간보다 살짝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점 부근에서 적립식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첫 신규 진입만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 신고가를 다시 갱신해준 다음 그 이후 조정부터는 마음 편히 줍줍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댓글에 제 계좌를 보여주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현재 제 계좌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 총 자산은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12월쯤에 아마 3천만원 정도 부동산 때문에 좀 빼야 될 듯 한데요. 그때 3배 레버리지 스윙 투자 종목들을 좀 정리할 계획이고 2배 장기 투자는 그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개별 종목들의 상태를 보면 먼저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있는 QLD와 SSO입니다. QLD는 이번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SSO는 7월 중순쯤에 첫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스윙 투자인 3배 레버리지 WBL, TCL, UPRO, TQQQ, SOXL, BULZ입니다. 현재 모두 수익권으로 양전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분명히 올라갈 종목인데 이번 12월 부동산 자금에 3배 레버리지와 함께 매도할지 고민 중입니다. 분명히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장기 투자로 진입했습니다. 만약 12월에 카카오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1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비중입니다. 장기 투자 종목인 QLD와 SSO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QLD는 53%의 비중으로 가장 높고 SSO가 17%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현재 모두 10% 아래의 비중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약 10% 정도의 비중이 비트코인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절대 저 종목들을 사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절대 지금같이 비트코인이 오를 땐 매수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이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악재들이 해소되고 오질의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만약 아직 현금이 있어도 이제 오른다면 그냥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웅덩이를 파줄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저도 현재 8% 정도의 현금이 있지만 앞으로 쭉쭉 오른다면 매수하지 않고 계좌가 상승하는 걸 즐길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즐웅줍 하는 투자자로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